60세 이상 시청자 여러분,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피곤해서일 거라 생각하고 넘기신 분들, 사실 그건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 운동 부족 탓이라 여기지만 의학적으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7%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심한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근육 경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처럼 영양과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야만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이 부족해지면 이 전기 신호가 끊기든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단순히 몇 초 아팠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결국 보행 능력과 생활 독립성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지금부터 다리의 쥐를 막아주는 4가지 필수 영양소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경련 문제를 단지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밤에 쥐가 날까 두려워하며 다리를 주무르며 주무시는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약물의 부작용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젊은 시절처럼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역별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증상들을 따로 분석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 근육의 일사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지 않는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칼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뼈와 치아를 떠올리실 겁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칼슘은 뼈뿐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뼈 창고에 저장된 칼슘이 혈액을 타고 근육 세포로 들어가 전기 신호를 전달해야만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 세포가 제때 신호를 받지 못해 불규칙적으로 수축합니다. 그 결과 다리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몸속 칼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연구자들은 칼슘 부족이 단순히 뼈만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의 전달 속도까지 떨어뜨려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우유만 먹으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우유와 유제품은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유당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 복통이나 설사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멸치, 뱅어포 두부, 브로콜리, 케일 같은 음식을 권장합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탁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뼈와 근육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햇볕을 쬐는 습관과 함께 콩류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칼슘 보충제를 매일 드시면서도
여전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발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율과 균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지켜주는 동시에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숨은 조율사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멸치볶음 한 숟갈, 두부 한, 녹색 채소 한 접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다리 근육을 살리고 여러분의 수면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 주무르는데 도무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마그네슘 부족을 꼽습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신경과 근육의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근육을 다시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영양소가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처럼 균형을 이뤄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정제된 곡물과 가공식품 위주로 흐르면서 마그네슘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경우 다리 경련뿐 아니라 불면증과 우울감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고혈압 환자의 혈관이 더 부드럽게 확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근육, 폐뼈수, 신경, 폐혈수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다기능 영양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 검은 콩과 강낭콩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공급해주기 때문에 다리 쥐가 잦은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식품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채우기 어렵다며 보충제 복용을 권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보충제를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신장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식품을 통한 자연 섭취를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꾸준히 적정량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눈꺼풀이 자주 떨리십니까? 이 증상 역시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 손가락 경련, 다리 쥐 모두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그네슘은 그저 하나의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혈관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오늘 저녁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을 쥐없는 편안한 잠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서 동시에 혈압도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칼륨이라는 중요한 미네랄이 숨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며 세포 안팎의 전해질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풀리려면 세포 안팎의 전기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돼야 하는데 이때 칼륨이 없으면 회로가 끊기듯 신호가 흔들립니다. 그 결과 다리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칼륨을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지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관과 심장까지 동시에 보호하는 든든한 영양소인 셈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나나, 고구마,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검은 콩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칼륨뿐 아니라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 노년기 식단에 매우 적합한 음식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 중에서는 된장국에 넣는 시금치나 미역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 조절에 좋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었는데 밤마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들어보니 과일과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고 대신 가공식품과 짠 반찬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나트륨은 과다한데 칼륨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식단을 바꿔 고구마와 바나나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그분의 다리 쥐가 현저히 줄었고 혈압까지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면서도 낮에는 피곤하고 혈압까지 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칼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자. 이 단순한 원칙이 다리 경련을 막고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감자나 시금치를 곁들이는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다리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세포 속 전해질이 안정적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물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다리에 갑작스러운 쥐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노인 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 경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이미 체내는 조용한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깼는데 그날 낮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른 적이요. 사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탈수 상태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물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만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땀을 많이 흘린 날이라면 이온 음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땀을 흘린 뒤 수박 한 조각, 오렌지 한 개를 곁들이는 것이 근육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잔 드셨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차는 마셨는데 물은 안 마셨네요 라고 답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커피,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맑은 물을 의도적으로 챙겨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분은 단순한 갈증 해소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과 신경 혈관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전선입니다. 하루에 작은 물병 하나를 곁에 두고 틈틈이 마시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아직 한 잔도 드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대답이 곧 여러분, 다리의 편안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소금을 많이 먹는 민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치, 젓갈, 장아찌, 국과 찌개.
맛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 우리의 밥상에 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야말로 다리의 쥐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수문적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적당할 때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세포 안팎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과도한 긴장을 받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단순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근육 경련과 신경 전달 장애를 촉진한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인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 기준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식탁에는 항상 짭짤한 찌개와 김치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물을 열심히 마셨는데도 쥐가 계속 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수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학자들은 나트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륨과의 비율이 문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칼륨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트륨을 과소평가하고 무심코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권하는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찌개를 끓일 때 간을 조금 싱겁게 하고 김치는 작은 접시에만 덜어 먹기, 장아찌는 물에 한번 헹궈내기. 이런 작은 행동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입맛이 무뎌져 짠맛을 더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습관이 근육 경련을 악화시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등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수면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도 국물까지 다 드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숟갈이 내 다리를 편안하게 해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경련을 불러올까? 여러분,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저녁 늦게까지 커피나 녹차, 심지어는 에너지 음료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카페인은 분명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카페인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경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분이나 전해질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가 많은 노인일수록 다리 근육 경련과 불면증 소변 증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근육은 긴장하고 몸은 수분을 잃고 결국 경련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커피를 마시면 잠은 좀 깬 것 같은데 자다가 꼭 다리에 쥐가 나더라 라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낮 동안은 괜찮았던 다리가 밤에만 유난히 아픈 이유, 바로 카페인의 잔여 효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적당량은 혈관 확장 효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카페인이 체내에서 더 오래 머문다며 섭취 제한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밤에 마시는 카페인은 근육에도 수면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권고는 간단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아침에 드시는 한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 대추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다리 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은 젊을 때는 기운을 주는 친구였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괴롭히는 수문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커피를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다리는 한결 가볍고 평온할 것입니다. 여러분, 술 한 잔은 기분을 좋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노년기의 건강, 특히 다리 근육과 경련 문제에는 가장 치명적인 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단순히 간을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술을 분해하는 동안 신장에서는 소변을 통해 중요한 영양소들이 쏟아져 나가버립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전해질 균형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 뮌헨대 연구진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그룹에서 근육 경련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만 다리에 쥐가 난다고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코올이 미네랄을 급격히 소모시킨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벼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종아리가 당기고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술이 안 받는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 미네랄이 급격히 고갈되며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당한 레드와인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와 다르고 소량의 술도 곧바로 탈수와 미네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적당한 음주라는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몸이 허용하는 선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 한 번에 소주 한 잔 이하. 이 정도만 지켜도 근육 경련의 빈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술자리에서 꼭 물을 함께 드시고 안주로는 짠 음식 대신 채소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술은 잠시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몸속 영양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다리 근육은 더 약해지고 밤마다 고통스러운 쥐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술과의 거리를 조금만 두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먹는 약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 다리 경련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뇨제가 그렇습니다. 혈압 조절이나 신부전 치료를 위해 흔히 처방되는 약인데 소변을 통해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키면서 동시에 칼륨과 마그네슘까지 함께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쥐가 나는 것이죠. 또한 일부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계열 역시 근육통과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 중 약 16%가 근육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밤마다 종아리를 괴롭히는 경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동시에 복용 중이셨는데 몇 달째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근육 효소 수치도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복용약을 조정하고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함께 권하자 놀랍게도 2주 만에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약물 부작용은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인 환자는 대사 능력이 떨어져 약물의 작은 부작용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심하고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몇 달 사이에 새로 약을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다리의 쥐가 더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약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함정이 되어 근육과 신경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약물 부작용을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나이 탓인가 하고 지나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점검하는 것이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밤 또다시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그것은 약물이 보내는 조용한 SOS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과 그 배경에 숨겨진 영양 불균형, 잘못된 습관, 약물의 부작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다리에 쥐가 나던 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유연합니다. 근육과 신경은 끊임없이 재생과 회복을 반복합니다. 부족했던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을 음식으로 채워주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수많은 환자분들이 단 2주 만에 쥐나는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 계십니까? 하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훈련하면 강해지고 균형을 맞추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뼈마저도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뼈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당연히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런던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균형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저녁에는 카페인 대신 허브차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단 6주 만에 참여자의 78%가 밤에 쥐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했고 65%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음식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멸치와 시금치, 고구마를 올려보십시오. 물병을 옆에 두고 국물은 반만 드시고 저녁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에 자유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몸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이 바로 여러분 회복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좋은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근육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음식들을 떠올려 봅시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의 열쇠,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조율사 칼륨은 혈관과 전해질의 균형자 수분은 전기 신호를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근육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고구마, 바나나, 아몬드, 현미, 여러분의 밥상에 조금만 더 올리면 달이 주는 놀라울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균형을 깨뜨리고 카페인 과다는 근육을 긴장시키며 과음은 미네랄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물 부작용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 여러분의 다리를 밤마다 괴롭히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트륨과 술, 카페인에 무너진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줄이기만 해도 몸은 즉시 회복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줄일까를 생각하세요. 국물은 밥만, 커피는 오후 3시 전에만, 술은 한 잔 이하,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다리 쥐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좋은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림이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좋은 음식 4가지, 필바스, 나쁜 습관 4가지.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공식입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균형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여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멸치볶음 한 숟갈 물 한 잔, 혹은 저녁 커피를 포기하는 작은 용기. 그 한 걸음이 바로 내일 밤의 편안한 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결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님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부족함의 신호, 그리고 변화의 요청이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수분이라는 4가지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트륨 과다, 카페인 과음, 약물 부작용이라는 4가지 숨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리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쥐가 나서 밤마다 깜짝 놀라 깨어나는 대신 깊고 평온한 잠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몸은 늘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주는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나 꼭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불편함 때문에 하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당당히 바꿔 나가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